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주에 이제 어떤 인연 때문에 한 20년 전에 여주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귀농을 했는데, 전에는 서울서 출판사 이제 시전문 잡지에 주관도 하고, 뭐 어떤 그 당시에 뭐 좌경으로 딱지가 붙었던 그 자유실천논의회가 50주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족문학 작가회라는 데인데, 거기서 막 감옥들 많이 갈 때 이 글씨가 그 글씨입니다. 국가범법을 철폐하라, 김지하를 내놔라, 홍석영을 풀어줘라, 뭐 이런 농성체라고 했으면 잘했어요. 맨날 이제 누가 붙들려고 하면, 우리 사무실이 마포서 바로 옆에 있는데 현암사를 출판사 옆인데, 거기다 창문에 붙이면 시험본부에서 띄어내고 어떤 데서 이런 것인데, 여주에 와서 어떤 그 인연으로 다시 또 동학 발굴을 다시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월 생명평화도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물론 이름은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도표는 전에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몇 명이 이제 소설 하는 친구들, 또 무신론자의 친구들 몇 명이 공부할 때 제가 이쪽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개념화 시켜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저희 조부님이 창자 유자 쓰시는데 85년생입니다. 근데 그분 늘 우리 조부님 말씀이, 늘 조부님의 그 유환이, 그 가보년에 거기를 참여하지 못했다면, 가보년이 이제 9살 때인데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 고향은 이제 경기도 화성인데, 화성에 그러니까 제암리 그 학살 현장이 거기가 다 천도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의암 선생이 아마 굉장히 많이 와서, 약간 이 성밀이라는 말을 제가 일단 설명할 텐데,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지금도 오늘날도 성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뭐 천도교 수훈에 관해 전혀 모릅니다. 그냥 동학만 정말 해월 10월 선생이 멀찍이라는데, 동학을 그냥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하는데, 우리 조부님께서는 하여튼 그때 가보년에 참여하지 못한 거를 늘 유한이로 두고 쓰다가 살아오신 분인데,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부님은 밭에 가서 이야기할 때 밭에 이 밭에 그 작물들이요, 어느 부분은 이제 뭐 녹두가 잘 된 부분이 있고 콩이 잘 된 부분이 있고, 제가 어저께 콩을 털고 왔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이 대인전물이라든가 삼경 경물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 조부님이 소위 뭐 난 놓고 기억자 정도 아시는 분인데, 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외경심을 갖고서 이렇게 집에 대해서도 집에 지붕을 다 이용이죠. 이용을 이제 갈 때도 내가 3년 만에,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3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이용을 갈고 그랬는데, 그 이용을 갈 때도 굉장히 그분들한테 어떤 두 손을 모으고 백집애한테요, 지붕 이용에다가 3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들은 잘 몰랐죠. 우리 아버지도 또 어떤 조금 먹물 같은 인테리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는 우리가 캐톨릭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캐톨릭으로 다 종교를 믿는데, 뭐 저희 애들도 그렇고, 여기서 기회가 무의당 선생님 얘기 안 나오지만, 무의당 선생님이 이제 원주에 계신 분이지만, 무의당이 또 캐톨릭이시죠. 무의당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줘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동학에 대해서 어떤 시를 쓰면서 어떤 경칭, 경호, 아까 우리 10월 선생이 절을 했지만, 해월 선생도 맞절을 늘 했잖아요. 그리고 늘 경호를 썼고요. 근데 우리 조부님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밭에대게도 또 하다못해 지붕 이용을 치고서도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기획 쓰고서 그걸 다시 책간에 넣고서 다시 이용 이 집이 다시 썩어서 다시 이제 밭으로 순환이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떤 가장 친환경 생태적인, 친환경이라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삶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삶 속에서 내 소년기를 보내면서
동학에 좀 깊이 관여했고, 또 사실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가 여기를 2006년도, 2004년도에 여기 여주를 내려왔는데 1887년도에 김지하 선생이 멀쩡할 때였습니다. 김지하 선생이 나중엔 좌우지간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 뭐 정신적인 질환이든지 아니면 정신적 신념 때문에 이제 어떤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그때는 뭐 저하고도 이렇게 뭐 저희들 스승처럼 했던 분인데 87년도에 여기를 사상기행이라고 해서 여기를 앵봉을 맡았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그분 책은 지금도 아마 두레출판사에서 남적당 뱃노래인가 그런 책으로 좀 두툼한 책으로 나오죠. 여기 앵산을 찾아서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내 피술 속에 들어있는 동학이라는 어떤 뭔가 DNA 그것이 있었지만은 80년대는 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격동하는 사회였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주사판이 뭐 여러 그 있었지만은 하여튼 정치적인 격동기 때문에 동학을 해월이 아니라 녹두로 우리가 다 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동학농민전쟁이라든가 그런 개념 때문에 갑오농민전쟁 그런 개념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거의 모든 소설이라든가 그래서 주인공은 녹두였습니다. 녹두였었고 뭐 이 부분으로 넘어간 그 박태원 선생의 갑오농민전쟁은 아예 거기서는 뭐 해월이라는 거는 10권짜리 책인데 10권짜리 대하소설인데 6권인가 거기서 최고딸이라 하고 아주 뭐 읽어보시면 뭐 나오는데 하여튼 단순하게 하나 나오고 이제 보면 녹두하고 이제 김대남 그런 식으로 계급혁명식으로 그랬죠. 하여튼 이게 빗나갔는데 하여튼 그때 87년도에 제가 여기 저기 김재현 선생 올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향화소리라는 게 뭐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었지만 나를 향해서 위표를 돌리라는 것. 그건 뭐 대단히가 아니라 그건 뭐 정말 인류사회에서 뭐 저는 뭐 칸트 따위, 뭐 헤겔 따위, 뭐 괴테 따위라고 해월에 비교하면 해월과 그 등식상에 날 땐 간디는 그 이후 사람이죠. 근데 뭐 간디를 더 평화주의자로 얘기했지만 뭐 하여튼 저는 그 해월 선생의 어떤 그 사상들은 우리가 여기 이 1987년이죠. 1997년 4월 5일 날, 뭐 3월 달에 오셨지만 4월 5일 날 여기서 이제 이 향화소리를 그 제례를 반포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앵산동을 찾아온 거는 그 당시도 김재현 선생님 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앵산동에서 향화소리를 찾지 말아라. 저는 조금 전에 제 조부님 말씀을 드렸던 게 조부님은 정말 그 지붕 이용을 3년 동안 썩었던 이용을 내릴 때 그때 향화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청수라든가 청수일기 뭐 신고 식고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아까 우리 저 윤사중 선생님 오면서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오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뭐 사실 그게 식고이면서 신고보다 여기 저 해월 선생님 향화소리 그 터에 가는데 제가 뭐 목소리가 좀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일단 잘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월 선생님은 그러니까 향화소리를 우리가 여기 찾은 거는 뭐 여기서 뭐 잘 도망가기 좋은 앵봉이 지금은 이제 막 하우스도 짓고 뭐 집들이 많이 지었지만 그때는 1897년 3월 달만 되면 여기 뭐 7가구인가 살았고 한 3가구가 동학을 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어떤 여차하면 이제 누가 오면은 이제 그런 생각했죠. 근데 사실 그런 전경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87년대도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향화소리를 찾아야지 그것은 아니면은 그분은 또 그 수울에 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시영 선생님 같은 분한테는 여기 교구장님 계시지만은 그분은 수울회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리고 또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였기 때문에 좀 우리가 듣기가 좀 거북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자기는 동학당이었었지 천도교원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분 개인 실력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 1987년도에 우리들 젊은이들 데리고 왔을 때 얘기했던 말씀이 향화소리를 여기서 찾지 말아라. 너 있던 것도 그때 출판사들 한 사람들 있었고 출판사 밥 먹을 때 뭐 교정지 볼 때 뭐 또 뭐 끌려갈 때 뭐 그때 풍경이 많았었잖아요. 뭐 치본에서 불량사진 오고 블랙리스트는 그 이후이지만 그때 이미 두 손을 모으고 그게 향화소리다. 그 얘기가 하여튼 저는 굉장히 그때는 내 마음이 더 조급했기 때문에 아까 녹두 얘기를 하고 소위 그 남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남접이라는 말은
특히 요즘에는 이제 성숙한 우리 사학계에서는 남접이라고 하는 거는 80년대 이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건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내가 규명할 수 없지만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제가 향해서리태 여기 와 있지만은 앵봉에 와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향하서리는 무엇인가? 뭐 그것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마 향하서리 여기 복사를 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이 여기 천지보고 한쪽이 아마 향하서리인데 요거는 이제 천도교 천도교 경전이요. 경전에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해월 선생님 말씀을 그 제자들이 그 한학에 등록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 야례라든가 그런 김기전 선생님이 아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해월 선생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그런 무하겠다 그러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월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 해월 선생의 그 현손되는 그 쪽에서도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동문선수까지는 띈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직접 여기서 다른 건 다 대인전물 그러면은 한글로 구호체를 얘기한 거를 옆에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한문을 쓴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한문 나오는 건데,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천도교 경전을 읽으면서 해월 평전도 여러 권 있는데 이번에서 느끼는 거는 해월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시자를 이 노래 시자도 쓰고 모시 시자. 그러니까 이분은 저도 그전에 37년간이라고 소위 도발이 37년이라는데 정확하게 34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늘 도망 다니시면서도 도망 다니기 전까지도 여기 이 멍석을 짜고 또 집신을 메뚜리를 삼고 또 앞에 나무를 심고 정말 그 삶은 바로 당신이 여기 이 멍석에 앉아서 두리반 그 상에 앉아서 밥상을 먹을 수도 없는 시죠. 그렇게 늘 이제 떠다니는 그런 그 삶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마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여기 이제 개벽운수라고 이게 1890년 12월에 이제 충주에서 개벽운수를 이제 설하셨는데 충주면 그 당시에 여기도 경기도가 아니라 음주군이더라고요. 음주군 앵산동에서 지금은 이제 이천시 설성면 수산 1, 2지만요. 근데 이쪽 음주군 이쪽에도 굉장히 그 천도교의 어떤 세력권 적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이제 공간이 지금 한 꽤 되지만은 이 명석이라는 걸 짜면서 다시 개벽의 그런 날들 그것을 바로 늘 기다렸다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당시 그 민중들이 정말 요즘에 말하면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정말 더 나갈 데도 없고 절벽도 없고 그냥 정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 동학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몰래 하려니까 앞뒤가 없이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때 답변을 제가 저한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학 갑오농민전쟁에 한 40만에서 한 50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그 기록에 의하면 한 37만인데 50만 명 정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초계와 같이 그 전장터에서 쓰러질 수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번에 고은광 선생이 책을 동학언니들이라고 해서 책을 갖고 왔죠. 제가 13권을 제가 그때 출판기자님 그때 산지를 사서 그때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동학 21자쯤은 직위금지 원의대왕 시천지 용서불명 만사지 그걸 위면은 총알이 비켜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주문을 내면서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그 생각에서는 뭐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염원했던 세상들 내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곧 이루어지겠지 그런 어떤 그런 항심들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이제 개병원까지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는 뭐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를테면 천부경도 그렇고 뭐 천부경도 굉장히 많은 그 정말 저명한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또 이게 옳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경전들도 그걸 뭐 지난번에 주효섭 선생이 뭐 수황사라는 걸 갖고서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제 설명할 가치도 없는 책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바로 수황사 모임을 가졌다는 건데 그거는 판타지고 정말 그분이 2014년도에 그 책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출판기자님 때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거 바로 얘기해서 읽어봤는데 그 책은 뭐 저는 그냥 이런 그 시인의 상상력으로 이런 걸 썼다 이런 거지 그분이 정말 동학언니들의 동학 다큐 13권을 읽었다면 그런 소설 쓸 수 없었어요. 그런 소설 같은 황당 모형이지 않을 텐데 하여튼 저는 여기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은 선생이 무국대대를 받던 1960년 4월 5일 날이죠. 61년 4월 5일 날 돌아가셨고 받은 날이 며칠 날이죠? 깜빡했는데 60년. 근데 그 무렵에 동북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이 수은 선생이 무국대들을 소위 창명이라고 그러죠. 창명. 뭐 창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독특한 우리 한문체지만은 굉장히 아주 뭐 발명도 아니고 굉장히 뭐 좋은 말 같은데요. 우리 교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바로 그 중국에서는 홍수전에 그 태평천국에 난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특히 뭐 마테오 리치라든가 소위 서세동점 유럽에서 들어온 그런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 인민들을 모으고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얘기로 예수의 형님 뭐 하느님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걸 다 이 수은생은 그걸 보았거나 이제 그 지식으로 깔아드린 것이죠. 또 일본은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 요시다 쇼인이라고 1930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29살에 참수당한 소위 정한론자이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 아베까지.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29살에 반란을 참수당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요시다 쇼인 밑에 후쿠다와 제가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를 유키치? 후쿠다와 유키치. 예, 후쿠다 유키치. 이게 2004년도까지 일반행의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반행 후쿠다 유키치요. 이 사진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난 정말 이 사람한테 참회 부자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인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뭐 철학이라든가 농업 이런 말들 개념화된 말들을 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와세대 대학 아니야 경영대학인가 저기인데 교주인데 근데 이 사람은 1935년생이에요. 35년생에다가 2001년도에 이제 뭐를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사상은 하여튼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위정 척사니 뭐냐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소위 네덜란드의 그걸 받아들여서 대포라든가 기선, 흑선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소위
서구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15세기죠. 1592년인가요? 그때 이토 히로 아니죠. 풍신수길이 누구죠? 풍신수길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여튼 이토 히로부미하고 똑같이 정한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이 조선을 치기 위해서 중국을 치기 위해 병력을 치기 위해서 조선에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겁니까? 정명가도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바로 요시다 쇼인하고 유키치하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이 한반도를 먹어야 자기들이 중국 만주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때 아까 이 목국대도는 이분은 그 수은 선생은 바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해올 선생이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소위 동도 서기론이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동쪽에서 있던 뭐 동쪽도 또 우리 뭐 한국이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을 얘기하겠죠. 동도 서기론이라고 이제 그걸 주장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유키치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유키치라는 사람이 소위 탈아 입고 아시아를 떠나서 불아파를 사상을 들여보자. 굉장히 달콤한 얘기고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말 히어로 이 수은 선생은 나는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뭐 학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이건 너무 너무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이바 절구 다시 아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탈이 아니라 그냥 단절한다는 절자에다가 불합을 절구하다.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게 좀 뭐 개념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쓰기가 부러운데 하여튼 이 수은 선생은 그때 이미 뭐 유키치라든가 쇼이를 뭐 모르셨을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뭐 칸트를 알겠습니까? 뭐 해결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적어도 이 수은 선생의 그 뭡니까 안심가라든가 이 동학론이 사실은 경전에는 논학문이에요. 논학문인데 원래는 동학론이 있었는데 워낙 저쪽에서 이걸 지목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논학문이라는데 원래는 동학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동학론에서 벌써 이미 그때 우리가 갈 길은 성리학에서 더 한 발끝 더 나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왜 들었냐면은요, 이 수은보들은 한 두세 대 위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11년에 홍경래 난이 일어나는데 저기 강진에 유배당했을 때 그때 소위 그 최치원 선생이 황소의 단을 그 경문을 써서 황소의 단을 제압했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가서요. 그때 우리 저는 다산 선생에 대해서 다산의 경서예표라든가 정말 대단한 철학가짜죠.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경세가인데 그때 강진에 있으면서 홍경래 나를 진압하는 데서 굉장히 장문의 소위 격소문을 씁니다. 써서 보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하여튼 보냈지만은 가기 전에 이제 홍경래 소위 그 장군은 잡히죠.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여기 이제 계속 우리 동학조직에 나오는 민보단들이 그때 이제 다산 선생이 만든 경문회에서 나온 민보단이에요. 여기서 계속 민보단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굽니까 매천 황현 선생이 동비라고 불렀잖아요. 매천야력에. 그분은 이거를 의롭게 아니라 비라 불렀잖아요. 동비라고 불렀지만은, 그 당시에, 매천 선생 같은 분들도 묘남이라든가 최현이라든가 그런 분들 다 모두가 위정적사파이면서 또 다산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이 수은 선생이 이 무곡대도 이 시천주라는 거를 소위 이게 개념을 만들 때 우리 이 조선반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사상의 어떤 그 운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싶고, 그것들이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또 나가야 될 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어도 손 선생이 소위 난 그래서 그걸 동도 동기론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동도 서기론이 아니라 이미 동쪽에 우리 것이 있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국수주의 소위 환단고기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우리 역사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도월 선생도 그런 얘기를 강의하시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해월을 더 평가하고, 그건 보는 관점이 따르겠지만, 적어도 수원 선생이 그 당시에 최고에 달하는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하버드급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정말 중국의 어떤 모든 경전률을 다 꿰뚫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출생의 한계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동학을 창명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소위 19세기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어떤 흐름들, 그 흐름들을 나는 가장 정확하게 수원 선생이 보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여튼 그분은 어떤 64년 4월 15일인가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것을 또 다시 또 이제 해월 선생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되는데, 하여튼 저는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월이 있었고 다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해월 선생이 정확하게 34년인데 35년간 정말 어떤 데는 머슴으로 가서 몽석도 만들어주고, 어떤 데는 나무도 해주고, 또 어떤 집에서는 나무도 심어주고, 어떤 집에서는 마당도 쓸어주고 지붕도 휘어주고, 그러고 해서 그 당시에 제일 첫 번째 법설이, 제가 그 법설을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양천지 법설을 이제 1867년 10월 달에 영양 용화동 이런 데서 이제 양천주 바로 저거거든요. 하늘을 양할 줄, 양은 이제 길을 양자에 대해서 봉양할 때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늘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을 모실 줄 아는 이라야, 하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마치 종자가 생명의 종자 속에 있은 것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있는 것, 도에 의하여 하늘을 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번이 27년생이니까 우리 책에서 39세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39세 때 이 양천지 법설을, 물론 저거는 한글로 번역한 거 당시에는 그분은 이제 저렇게 얘기한 거를 다른 한학자들이 이제 옆에 있던 보좌하는 분들이 저렇게 이제 썼죠. 근데 그 당시에 1867년대 10월 달에 이걸 편포할 때, 자본론이 한 달 후에 칼막스의 자본론을 엥겔스가 받아 적은 게, 자본론이 1867년 11월에, 이건 1867년 10월 달에 양천지 법설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지만 가끔씩 시를 쓰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좀 강조했어도 좋을 텐데, 깐디가 해월을 승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실 깐디는 정말 굉장히 명문 고족 출신이죠. 탑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인텔리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근데 하여튼 이 양천지 법설을 할 때 자본론이 그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첫 법설이거든요. 1865년 10월 달에 귀천 타파법설이에요. 귀천. 귀하고 천한 양념과 상념 그런 것을 타파하는, 거부하는 법설을 1865년 10월 달에 죠. 그래서 이게 아까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여기서 평등이라는 씨앗이 여기서 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맨 처음에 그분은
그때는 인시천, 인직천, 사인여천이라는 말을 개념으로 이것도 이 사인여천이라는 말을 개념도 해월 선생이 아닌 거 하신 건 아니고 다만 설명을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의학으로 가서 이제 인내천이 되고 우리가 동학에서 이제 인내천 뭐 주의까지 인내천이라는 그 사상, 인내천 이즘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나는 그때 1865년 10월 달에 바로 그 다음에 1866년 2월 달에 적소타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쉽게 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 저 양반들은 뭐 이 부인들을 열어뒀잖아요. 첩외자식이라고 적소. 이것도 적소의 그런 이 어떤 차별 때문에 그런 이 한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뭐 벼슬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공부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적소타파하고 휴전타파가 없어졌다는 게 나는 바로 수훈 선생의 수훈 선생의 제자들이 정말 굉장히 그 당시에 경주에 그 용담 주변에 굉장한 인테리들이 소위 성리학의 거기 뭐 남인들 중심이니까 퇴계 그쪽이죠. 퇴계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거의 서울대학 낙성대학파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세력들인데 그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 해월한테 이제 그 법통을 물려준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순결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때 여기서 정말 이게 30대 후반 이게 36살, 37살 이때인데 이때 그 해월 선생님이 뭐 동학 천도교에서는 뭐 신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거를 대신사라고 부르시는데 해월 신사님이 가장 정말 나중에 동학으로 이제 천도교로 대고천을 하지만은 동학의 가장 무르익은 밭. 저는 이제 동학론, 동학밭 그렇게 그런 용어를 좀 제가 농사학군이기 때문에 쓰는데 정말 동학이라는 논, 동학이라는 평야 그것을 가장 광범위하게 넓히신 분이 아닌가. 그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보면은 비주류 요즘 말하면 비주류죠. 비주류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많이 끼어들고 물론 이 사람 비주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수훈 선생은 죽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아까 다시 수훈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도 이 시천주에 그때 내 몸속에 하늘을 모셨다 하느님을 모셨다 그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적서라든가 규천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수훈의 아버지인 근암공의 정말 그 친구들 정말 영남학파의 영남태계에 적통을 잇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첩외자식 저놈이 저 아버지 똥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인 이쪽을 퇴계를 망가뜨리는데 요망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또 죽게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운명이 수훈하고 해월 선생하고 운명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 초기에 해월 선생이 그랬던 세계가 해월 선생이 마르크스를 알았겠습니까? 이거를 자본론을 적은 엥겔스를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미 그때 양천주라든가 규천타파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해월 선생이 그분이 갖고 있었던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식고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식고 전에 이제 신고이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저께 밤에 써야 되는데 그저께 밤에는 콩을 터느라고 쓸 시간이 너무 피곤해서 못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쓰려고 하는데 반대 손에 동서가 김장을 배추를 사러 온다고 왔어요. 내 바로 손흥이 동서인데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건 뭘 편하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이제 이걸 썼습니다. 2시에 근데 참 내가 고마운 게 신고를 드리면서 썼는데 요거를 방이 어저께 또 보일러가 잘 안 돼서 이걸 끊어놓고서 썼는데 이걸 딱 맞춰야 되는데 딱 맞춰서 썼어요. 천지봉어가. 천지봉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 해월 선생님 법서로는
다 정말 굉장히 미문이고 또 우리를 감동을 주게 하는 글인데, 또 양천주는 이제 널널하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글이 아주 좀 제대로 성실한 글이 붓글씨가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쓸 때 뭐 신고라 할까요? 아 선생님, 네, 선생님의 천지부모를 지금 분농업이라고 그러죠. 좀 붓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 형제들하고 여러 동독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좀 잘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나왔더니 다 쓰고 나오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한 3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까지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밭에 북두칠성이 오롯하게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북두칠성을 들깨밭별이라고 부르는데 늘 그때만 들깨밭에 우리 와 계세요. 그래서 북두칠성님한테도 아유 선생님 제가 북두칠성님 제가 아는 게 없는데 가서 큰 실수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쓴 게 요겁니다. 요거는 늘 내가 이제 뭐 같이 해월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개념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늘 뭐 크게 만들어 보면 처음에 우리 5명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노트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오늘 쓰다 보니까 내가 놓친 부분들이 이제 좀 있지만 하여튼 그 해월 선생님과 수은 선생님은 정말 4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은 그 수은 선생님의 어떤 그 학문의 깊이랄까 세계를 보는 그 눈이랄까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아까 제가 뭐 니체 따위, 헤겔 따위, 칸트 따위라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뭐 이게 쇼비니즘으로 내가 뭐 수은을 대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수은 선생의 그때 그 도저한 사상의 깊이는 저는 요즘에 도올 선생이 화이트헤드라든가 이 하이데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이데거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이따가 전에 저를 말쳤으니까. 근데 그 수은 선생의 어떤 그 개념의 오더를 아주 쉽게 정말 그 선생님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해월 선생님의 그래서 이제 이것들 거의 다 제가 이분들의 어떤 법설지라든가 이것들을 다 하는데 삼경만큼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를 잘 찾아서 못해서 제일 여기 오래되신 윤석산 선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죽어 계시더라고요. 죽어 계신데 당신도 이 삼경의 법설지는 모르겠다. 날짜도 모르겠다.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삼경에서 정말 이게 나는 이제 삼경에서 보면 이제 뭐 경인, 경전, 경문이죠. 그 핵심 언어가. 특히 이제 경문을 우리가 정말 요즘에 새롭게 보는 그 철학자들이 이제 경문의 사상에 대해서 21세기가 그 퀘션 마크로 삼았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히말라야 산맥을 그냥 무호 그냥 그걸로 그냥 등반한 것처럼 경물이란 그 한 2글자로 읽어야 그냥 깨트려 버렸죠. 근데 여기서 삼경에서 무로동포 이게 삼경은 이거지만 무로동포 인호동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은요. 제가 경전을 이따가 성경 좀 찾아주시면 성경에 하여튼 거기 보면 이제 앞에 무로동포 인호동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셔다가 여기 야 제가 이 정도는 처음 봐요. 여기 보셔다가 담임 선생님이 그 어려운 질문을 학생한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무로동포라는 것, 이 동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유교를 겪은 세대들은 동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한대 속에 대한 그 어떤 판구 속에서 보태왔던 그런 형제를 뜻이죠. 물로동포, 물자가 이제 물건 경분할 때 그거죠. 인호는 이제 경인할 때 인호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이게 아마 나는 이 부분이 적어도 천지 부분은 이제 96년이고 어디야 여기
아니야, 어디냐? 야, 이쪽 직접. 이직시켜 말고. 이게 개백원수나 내수도문 할 때 설하지 않은 건가 추측해다 보니까 문맥을 다 보면은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겠죠. 예. 삼계옹.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이제 이게 일호동포의 그 해설인데요. 그래서 참 선생님의 해월 선생님의 이거를 뭐 종교적인 뭐 레토릭, 종교적인 뭐 해석 그것으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정말 이 동학을 너무 우리가 어떤 이 인쇄물 책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너무 우리가 한정시키는 거고요. 적어도 인호동포, 우로동포라는 말은 정말 경물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떤 선생님이 해월 선생님이 수련의 종지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영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영감이랄까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어가 아닌가. 이분은 개념어를 쓸 줄 모르는 분인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식구하고 신부가 서로 어떤 뭔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거든요. 식구는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까 이 커피를 마실 때도 이 커피 한 잔이 오기까지 또 여러 어떤 시간들 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순환의 시간이 또 21세기 어떤 이 산업문명 시대는 순환의 시간이죠. 커피 한 잔이 그 소년 노동들, 그 아동 노동들 하는 뭐 브라질 또 배를 타고 오고 또 거기다 적당한 방부제 뭐 이런 거 넣고 또 와서 또 어떤 한국의 어떤 뭐 특정한 재벌들 뭐 커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먹고 그랬던. 근데 또 그런 과정들 통해서 오기까지 정말 내 몸에 들어오기까지 또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상호간에 이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브라질의 한 소년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던 얘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식고는 해월 선생님 말씀이고 신고는 이제 또 수은 선생님이 또 여러 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호 교차하는 개념들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화설이가 그게 있어도 나는 꼭뭐 나한테 위표를 놓고서 나한테 절을 하시 산자 액면가를 들으면 그렇게 그대로 되죠. 근데 나는 우리가 정말 밭에서 일하다가도 정말 일하다가 뭐 세차를 먹을 때가 뿐만 아니라 정말 벼를 베면서 콩을 털면서 정말 어제도 콩을 터는데 콩이 정말 콩알이 너무 좀 말려서 그런가 막 다른데 튀더라고요. 사실은 그 콩의 마음은 물론 이제 이 까치라든가 이런 새들도 먹을 수 있지만 난 콩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했다면 콩이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어떤 깨끗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그 깨끗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두부가 되어갖고서 아니면 콩나물에 대해서 정말 그 두립 안에 둘러서 앉아서 그 한 집안에 정말 평화로운 저녁 한때를 어떤 자비로운 한 끼 밥이 되기를 콩도 빌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해월 선생님은 경물에서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경물 사상에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향화설이라는 거를 꼭 위패를 모신다가 아니라 위패만 해도 어떤
그걸 알죠. 아이, 조 선생님 듣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말이 안 풀릴 때였는데. 원장 저기 앉으신 분이 그래야지 괜찮죠. 그거 참니다. 우리 그런 거 진짜 없다. 원장님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자기는 그렇지. 아니 대단하다. 조병호 선생의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자 의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저 의자가 오랫동안 외로웠을 겁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향화설이에서 제가 뭐 이거 잘못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향화설이가 단순하게 물론 그 여기 이 향화설이 보면은 우리 여기 나오죠. 여기요. 프린트에 나오는데 향화설이가 단순하게 애들저까지 모시느냐 또 뭐 음식을 준비하다가 뭐 실수하면 다시 하고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정말 정말 21세기 이 정말 미정유가 아니라 저는 누구야 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누가 굉장한 사람이 머스크인가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밴딩을 해서 뭐 20조를 단 며칠 동안에 벌었다라는데 정말 21세기가 2050년까지 가능할 것인가? 특히 녹색혁명을 하셨던 그 김종필 선생을 제가 가장 정말 제가 훌륭한 정말 아주 선지식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은 2050년에 우리 미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분도 동학 아주 했던 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향화설이에서 그 위패에 모시는 거 사람에 대한 조상님들을 4대까지가 좋으냐 20대가 좋으냐 그것도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거였지만 지금 오늘날 나는 향화설이의 본체는 어제 제가 콩을 털다가 콩알 하나가 이렇게 텄을 때 난 콩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효덕 선생님이라고 여기 저기 이효덕 선생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윤기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효덕 선생님의 시에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산골을 지나가는데 정말 예쁜 산딸기가 있어요. 근데 막 선생님 막 울으면서 너 얼마나 외로우니 산딸기는 빨리 나를 따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착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소위 공양물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딸기를 저는 보살이라는 말을 꼭 불교 용어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산딸기 보살, 토란 보살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효동 선생님의 시를 보면서 그래 너 얼마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산골 쪽에 와서 따먹기도 하고 그 때같이 알도 꺼내다가 참 지금 생각해 끔찍한 얘기죠. 그 알을 꺼내다가 대파에 속에 다 집어넣고서 그걸 구워 먹으면 아주 고소했죠. 근데 정말 전 참여합니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그 산딸기를 보면서 그래 너 얼마나 외로웠니? 그래 내가 얼른 너 집에 가서 요거는 우리 아들 정우 주고 아들이 네 정우래요. 정우 주고 이거 내가 먹고 갈게. 그때 산딸기가 웃으면서 그럼 내가 할아버지를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지간 삼라만상이 어떤 그 신성이 들어있고 이효덕 선생 개인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월 선생이야말로 특정한 천도교 동학 이 페이지에 이 속에 이 경전 속에서만 보지 말자는 얘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향화설이를 아까 무희동 선생님이 가장 김종필 선생님하고 대담을 통해서 2010년보다도 자기는 향화설이를 가장 뛰어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카트 따위 헤겔 따위가 어떻게 하이데거하고 이 해오를 비교하느냐 제가 아까 아주 그냥 폭력적인 언어를 썼지만은 자기는 쓴 무희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향화설이야말로 더 젊은이들이 김종필 선생님이 젊은 분이었었죠. 선생님한테 향화설이는 우리가 더 깊은 해석들, 더 넓은 눈으로 시야를 갖고서 봐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화설이는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사대절을 모시느냐,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느냐, 또 때는 옷을 깨끗이 새 옷을 입으냐,
그거는 뭐 굉장히 이 경전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가두런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향화설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청수라는 말을 또 이렇게 이제 여기 뭐 청수가 다 관련되는데 저는 요 용시영화도 되고 제가 뭐 제 그 멘토는 저 윤석산 선생님이신데 가끔 제가 막히는 게 있고 그러면은 여쭈고그러면은 선생님이 향화설을 얘기한다니까 저하고 똑같이 윤 선생님 향화설에서 청수를 얘기해 청수를 빼놓고서 얘기하면 안 돼. 정말 아주 탁경이죠. 정말 그분의 여기 천지 부분이 나오지만 제 1편이 이제 천지 2기편이잖아요. 천지 2기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청수라는 개념은 이거는 뭐 수은 선생이 뭐 개념화 시키고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 윤석선 선생이 일하는 한일 부분이면 여기서는 벌써 이것도 한 20년 가까운 책이니까 이게 일하는 한일인데 이게 우리가 우리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잊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청수라는 개념을 이제 선생님은 유석 선생님은 수은 선생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천도교에 정착이 되고 뭐 됐느냐 그러는데 저는 뭐 그냥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 할아버지는 동학을 했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천주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장독대 정한수를 다 올려놨었어요. 정한수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우리 대종교 우리 그 사상에서 우리 그 고슬 올라가서 우리 그 고조선이라는 어떤 뭔가 뭐 고조선도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만드는 용어에 불과하지만 어떤 그쪽에서 갖고 와도 되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청수는 사실은 또 굉장히 참 뭐 의미 있는 얘기가 1964년 4월 5일입니까? 4월 15일입니까? 들어가신 날이 3월 10일. 4월 10일인가? 3월 10일 음력으로. 예. 얘도 지금 뭐 깜빡깜빡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3월 10일 날에 이제 그 대구 반덕당이죠. 거기서 이제 그 효수 참수상할 때 물론 이제 이거 뭐 선생님도 쓰고 평전을 쓰신 분들 여러 사람들 얘기 나오지만 그때 이제 망나니가 칼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칼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데 그때 선생님이 청수한 것을 또 하나 청수한 것을 보더니 두 손 모으고 어떻게 그러는데 내 목을 쳐라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목이 떨어져 갔다는데 저는 그래서 청수를 순 선생이 그때 왜 청수를 요청했을까? 뭐 제가 뭐 시적인 상상력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 선생 자체도 정말 대단한 그 성리학자, 그냥 남인의 정말 그분이 제 개념 아니었으면 그분이 뭐 장원급제를 도를 얘기해요. 도를 선생님 말씀인데 정말 뭐 사통오달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그걸 갖고 있던 그 영성과 또 이 암기력을 갖고 있던 분인데 수은 선생이 그때 청수를 요구했던 것은 정말 우리 재래로 내려왔던 우리 조선의 사상들 아까 제가 김재하 선생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김재하 선생이 이제 최치원의 난남미소 이제 풍류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수은 선생도 어떤 핏줄에는 아무리 성리학자고 남인의 그 퇴계 집안이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었지만은 어떤 우리 고조선의 어떤 뭔가 그 핏줄로서 어떤 그 청수를 요구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청수라는 개념은 유석산 교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동학하는 사람들 천도교인들한테서는 굉장히 정말 어떤 뭔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청수일기 제례법을 1875년 8월 10일 음력입니다. 여기 이제 단양 송두둑 이런 데서 이제 처음 했는데 75년이니까 27년생이니까 48살 때로군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수일기 청수 한 그릇 제례법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정말 도망다니셨기 때문에
아주 뭐, 근데 단양 성도동은 뭐, 아까 여기 있던 뭐, 다 몽탕, 다 그 화전민들 아주 빈궁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옥수수죽을 같이 먹거나 뭐 감자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풍족한 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 선생님 그 기일일 때, 이제 제자들이 몰고 그럴 때, 뭐 고기도 잡아오고 뭐 어디가 뭐 묵도 해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청수일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의당 선생님도 이 향화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수일기다. 유석선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청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더 앞으로 좀 정말 깊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 개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됐는데 우리 집에 우리 집 그 바보숲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집 그 동네가 여홍민 시절이 이제 십성천이에요. 물론 저 민비 명성하고 태어난 고향은 아니고요. 거기 우리 동네가 저 여홍민 씨가 한 480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집성천 들었은 데가요. 지금은 이제 외지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 집터에 여홍민 씨가 하는 그 샘터가 있어요. 내가 그 샘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땅을 샀는데 이 샘은 정말 볼 때마다 계속 물을 길러야만 돼요. 물을 계속 먹어야만 되지 물을 안 먹으면요 물이 금방 이제 그냥 상해버리고 집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이제 떠나간 집은 뭐 벌써 이게 지금 제가 좀 조금 삿된 얘기인데 사람이 이제 떠나면은 빈집 되면 신령이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신령들이요 떠나고 뭐 주가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 주저앉고 그런다는 건데 우물도 똑같더라고요. 우물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제 우리 동네에 제가 사는 게 돌인데 돌이가 이제 한 100가구가 되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냉장고라는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물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 동이를 저기 머리에 지고 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약을 다리거나 뭐 떡을 할 때, 고사 치성이라 그러죠. 치성을 할 때 그 물 갖고 허드렛물 뭐 김장하고 뭐 할 때는 독이 마을회관에 또 샘이 있었어요. 그 물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이미 이제 뭐 냉장고도 많이 보급이 됐고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계속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일꾼은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커다란 그 녹강이라 해서 녹강 그 시인이 했던 내는 말 써서 미안한데 뭐라 그랬죠? 흉간이라 하나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하라 그래서 근데 그거 해봤는데 굉장히 또 후회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당신 통신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런 신성한 물을 녹강을 뜯으자고 와 정말 진짜 맞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신성한 물로 뭐 동학을 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거 펴내려고 그걸 그 녹강을 묶고서 이제 두라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는데 한 5년간을 물을 퍼내고 그래서 맨날 와서 빌었죠. 아까 신고드리는 것처럼요. 그랬더니 물맛이 살아나고 정말 그 녹강에서 저기 그 세멘토기죠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4대강 행사할 때 자갈돌 모래 동그란 돌들 갖다 붓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물을 그러니까 저는 매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우리 집은 저기 수도가 없어요. 그걸로 그 위에서 그냥 그 모다 없이 그냥 거기서는 어떤 기술자가 이렇게 굵은 저기 파이프요. 무슨 엑셀인가 그걸로 굵은 거라고 한 50m 와서 또 얇은 거 쭉쭉 와서 하니까 그 수압이 아주 세지면서 무동력으로 이제 먹는데 이제 그건 집에서 이제 화장실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두레박이로 우리 집에 오시면은 두레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레박을 던질 때 그 기분은 와 정말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해월 선생님이 이 천지보모에 나오지만 제1편의 천지이기에서 물에 관한 얘기를 그거는 물론 이제 만고에 했던 피타고라스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물은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체다. 그걸 느끼는 게 그걸 떠오고서 정말 떠올 때 가장 행복한 마음을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별거 아니지. 별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을 때 오늘 누가 좀 내가 화가 난 일 있을 때 그렇다고서
물 들어갑질하면서 그 사람 욕을 하면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 푸면서 이제 물 그 드라박에 묻혀 있는 내 얼굴도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뭐 시원하고 달콤하니까요, 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천도교 동학에서 이 청소 개념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질문 받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미 요 네 가지 개념화 중에서 식고 신고 입고로 해서 청소하고 성미라는 걸 하는데 성미는 이제 그 정성석자에다가 쌀미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천도교인들이 나는 천도교인 이것 때문에 더 우리가 천도교인을 우리가 더 우러러 봤더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뭐 영락교회 뭐 또 세문왕교회가 아니라 어디죠? 종로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거. 예? 아, 승부교. 제가 뭐 승부교 조혁기 목사를 뭐 비하하는 얘기 아니고 뭐 거기 뭐 우리 그 김건남 씨 아시죠? 그 5.18 때 그 사람도 찢어진 깃발 쓴 사람한테 돌아가셨죠. 그분이 거기 신자였는데 하루 그 매출액이라고 참 천등 교회라는 모독변형인데 하루 저희가 수입액이 50억이래요. 지금 어떤지 몰라요. 저 80년대 그 올림픽 때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야 니네 난 천도교회는 아니죠. 성미 어떻게 그거 갖고서 밥할 때 조금씩 널어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쌀빗자루 정말 저는 그 제 시에서 그 겹시한 털이 하늘님입니다라는 뭐 시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이 쌀빗자가 이게 쌀빗자가 정말 거룩한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미라는 개념이 정말 뭐 여의도 뭐 하여튼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하면 또 그거 폄하하는 거 아니까 폄하는 안 하니까요. 근데 성미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해야 될. 이것 때문에 저는 난 천도교가 동학이 더 정말 더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85년생이기 때문에 그 동학에 참여하지 못했었지만 이 성미만큼은 굉장히 정말 의암 선생이 이제 우리 화성 동탄인데 저거야 뭐냐 저쪽에 발안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천도교 사회부문은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땅도 내놓고 뭐 사교운동이나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미라는 개념도 나는 지금 뭐 수훈회관이 지금 안국된 수훈회관이 굉장히 어렵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돈으로 막 그 순복음교를 받아야 되지만 왜 성미를 받느냐는데 나는 이 성미야말로 순 선생의 어떤 그 오롯한 정신들, 해월 선생의 오롯한 정신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얘기가 물러가야 되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여기서 삼경에서 경인경천 경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의 21세기에 정말 할 게 경어라는 말이 정말 경어. 정말 이 해월 선생님이 그 소위 물타법이라고 여기서도 물타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고 해서 나오지만 어린이도 하늘님이다 그런 것처럼 그 존대를 썼잖아요. 그 존칭어를 쓰고 그래서 나는 경인, 경천, 경물 다음에 경원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런 말씀 개념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때 해월 선생님은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서는 경원이라는 말도 경원. 뭐 천주교인들은 오늘 뭐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남편이 부인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세종례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그 하방된 요는데 난 그 경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개념으로 말씀원자에 공경경자에다가 그 경인, 경천, 경물, 경원이라는 말도 우리가 참 새롭게 이분이 그걸 따로 특별하게 말씀해 놨지만 우리가 다시 21세기에는 그 말도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여튼 그냥 이거는 사실 혹시 뭐 그래도 제가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걸로 이걸 그래서 이제 해월 생명평화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갖고 했던 얘기들이니까 한번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간단하게 개벽원수에서요 1890년 12월 달에 충주 여기서 갖고 온 곳인데요. 개벽원수에서
제 말 한마디만 보태게 좀 합니다. 개폐원수에서 보면 그 의암이 얘기하던가 누가 물어보죠. 선생님 그때가 언제냐고 했더니 비단결이 깔리고 온산이 검어지고 비단결이 깔리고 또 만국병마가 왔다가 물러갈 때이라. 근데 만국병마까지 알겠죠. 근데 비단길이라는 개념은 뭐 저는 다시 우리가 가난해져서 지금 저는 다시 가난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가난해져서 다시 맨발로 지금 학을 다니고 그것이 바로 비단길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아스콘이 깔린 길, 세멘트가 깔린 길, 저는 죽음의 길입니다. 저는 이 개벽원수에서 그 때가 언제이라고 물어봤을 때 온 나라에 그 비단길이 깔리고 온산이 검어지고 어머니는 10%를 쓰시죠. 검어지고 그 만국병마가 왔다가 물러갈 때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만국병마는 물러갈 기미도 없지만 저는 비단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부분이 아닌가. 그냥 저도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록 좀 제가 그 강의 안에는 뭐 시의 표를 썼지만은 이거는 늘 공부하는 거에서 이런 개념으로 같이 서로 동독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개념을 썼는데 좀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시정해 주시고 또 바르게 또 고쳐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